네.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큰 판결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대법원이 내린 다른 중요한 판결들 여러 가지가 묻혀버렸습니다. 묻혔지만 꼭 알고 가야 할 중요한 판결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보다 재밌고 성대모사도 너무 잘하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바쁘셨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그중에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 근로자다. 네. 따라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대법원 판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그 파견 업체를 통해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이제 업무를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파견 기간이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네. 2년이 끝나자 이제 파견 업체 요금 수납원들이 우리가 직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네.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아야 된다. 네, 우리는 네. 한국도로공사 소속 근로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2013년도에 냈어요. 13년도에. 네, 소송이 난 지 지금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이 되고 나서야 네.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네. 이분들한테 엄청나게 지난한 시간이었겠네요. 네. 2심까지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심 모두 이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2심이 끝났을 때 2017년도에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네. 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 요금 수납원들을 모두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6,500명 가량의 그 요금 수납원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지금 근데 동의한 분들이 5,000명 가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는 1,500 명. 자회사로는 갈 수 네네. 없다. 그래서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는 거는 반대다라고 해서 끝까지 대법원 소송까지 가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난 판결은 네. 그중에서 300여 명 분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리고 1,500분 정도는 그 자회사를 편입을 거부했고요. 네네. 그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도 당시에는 그 자회사 소속 편입을 거부한 분들을 해고했거든요. 해고를 했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분들은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만 받기 때문에 네. 이 판결은 이번 소송 당사자만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다른 이제 단체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분들만이 아니라 전원이 복직이 될 때까지 지금 사실 서울 톨게이트에서 네.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자로 위에 올라가셔서. 61일째. 네. 네. 그래서 그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에 들어가신 분들 있고 네. 자회사는 난 못 들어가겠다. 네. 이제 항의하신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해고했다는 거죠. 도로공사에서. 네네네. 그럼 오늘 이후 300명 그 소를 제기했던 네. 그분들은 이미 해고된 상황입니까? 네네. 이분들은 복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은 어떤 직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소송을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대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네네. 확정이 된 건데 그 네.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납원들이 과연 네. 그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구체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되었는지가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1심, 2심에서도 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적이고 상시적이고 네. 필수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맞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거죠. 네. 사실 뭐 2심에서도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직이 되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 근데 이게 문제가 약간 있는 게 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네. 자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그 요금 수납 업무 자체를 모두 자회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더 이상 요금 수납 업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판결을 한국도로공사 측 사장이 존중한다라고 해서 네. 이 판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다음 달까지는 이제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요금 수납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해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리면 네. 이제 과거 사례 보면은 이제 이런 분쟁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있는 자회사 정리하고 네. 그냥 직고용 게 가능합니까? 이게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래서 판결을 이제 나와도. 사실은 이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도 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어차피 요금 수납 업무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20일에 네. 그 한국
도로공사 측 그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각이 났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요금 수납원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확인하는 그런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업무 자체를 확정하는 그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거는 경영상의 재량이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애매해지네요.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도로공사가 그 부분을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긴 한데 지금 또 파장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다음 달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결 하나 보죠. 이 이른바 노조 파괴 자문업체 이름이 참 무섭습니다. 이거 유명한 회사죠. 창조 컨설팅. 이 회사 대표로 전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 내렸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이 그 노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무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에게 노사 관계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정상적인 노사관계 컨설팅이 아니라 그 기존 노조가 있다면은 이 노조를 무기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용역 깡패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전성기 때는 168개 기업 컨설팅을 했고 그중에서 48개 노조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노동조합법상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그 노동조합 가입 활동 행위를 방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게끔 만든 그 혐의를 인정을 해서 신종두 그리고 김주목 이 대표와 전 이사를 징역 1년 2개월 확정을 했죠. 징역 1년 2개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경영진들이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사 관계에 대해서 기존 노조가 너무 강성이면은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노조를 조금 자기 이제 사업자들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온건 노조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가 사실은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노조 설립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입을 좀 유도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조합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가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복수 노조야. 노조가 2개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편법으로 쓰였다면 이거는 엄연히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법 위반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버스 운전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그러니까 만근 초과 근무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도 있네요. 네네. 이건 버스 기사님들이 이 사건에서 15일 근무일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만근으로 보는데 이 만근이 초과돼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줬던 거예요. 근데 연장 근무 수당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더 줘야 된다, 더 받을 게 있다라고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만근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플러스 연장 근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줬던 금액에 대해서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연장 근무가 아니라 휴일 근로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렇죠. 휴일 근무 수당 플러스 연장 근무 수당. 플러스.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수당을 인정을 해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버스 기사님들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비슷한 처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버스에서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그러면은 만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플러스 연장 근무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상기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스로 촬영한 나체 영상이 있어요. 이것을 퍼뜨리면은 음란물 유포죄다, 이런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타인 스스로 촬영한. 이게 이 당시가 2017년도 10월에 그 어떤 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이제 분이
찍어서 네. 본인이 직접 자신이 촬영한 그 뭐 샤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동영상을 보냈는데 네. 이거를 받아서 관계가 안 좋아지자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냈던 거죠. 네. SNS를 통해서 보냈는데 나쁘네요. 네. 예, 나쁘죠. 이 사건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촬영죄에도 적용되는지 이렇게 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네. 검찰이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의 네. 유포죄, 네. 유포죄는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거 예비적으로 추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